가족이라 믿고 맡긴 인감도장이 어느 날 8천만 원 빚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법정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62세 며느리의 통쾌한 반란,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김영자의 눈이 먼저 뜨였습니다. 35년째 반복된 습관이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 박상훈의 등짝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익숙한 한숨을 삼키며 조용히 방문을 나섰습니다. 거실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제 신우이가 먹다 남겨둔 야식 접시가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통에라도 넣어두지. 참, 영자는 말라비틀어진 치킨 뼈를 치우며 부엌 불을 켰습니다. 88세 시아버지의 아침 숭늉을 안 치고 남편과 신우이가 먹을 국을 데워 놓아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집은 쉼터가 아니라 또 다른 일터였습니다. 오전 6시가 되어서야 영자는 부랴부랴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진짜 직장은 재래시장 구석에 있는 5평 남짓한 건어물 가게 영자상이었습니다. 멸치 비린내와 짠 내음이 진동하는 그곳이 영자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가게 앞을 쓸었습니다. 영자 씨 일찍 나왔네? 오늘 날씨가 꽤 차? 그러게. 김 사장도 일찍 나왔네. 옆집 야채가게 김 사장의 인사에 영자는 옅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멸치를 다듬고 오징어를 소분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싹싹한 사장님이었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은 퇴직금을 주식으로 날린 뒤 3년째 백수였고 신우이는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와 영자의 속을 긁어댔습니다. 그래도 영자는 버텼습니다. 그게 이 시대 어머니들의 숙명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 점심 장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이었습니다. 김영자 씨 계십니까? 법원에서 등기 왔습니다. 법원이라는 말에 멸치를 고르던 손님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법원이요. 저는 법원 갈 일이 없는데. 본인 맞으시면 서명 부탁드립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고 누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지급 명령 정본이라는 낯선 글자가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영자는 손님들이 보지 않는 구석으로 가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읽어내려가던 영자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채무자 김영자 청구 금액 금 5,200만 원, 채권자 오 대부업체. 숨이 턱 막혔습니다. 5,200만 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돈이었습니다. 게다가 대출 일자는 2년 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돈을 빌렸다니. 영자는 종이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 것은 아닐까,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는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는 분명 영자의 것이었습니다. 가게 안의 소음이 물속처럼 먹먹하게 들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야, 김영자. 집에 반찬이 이게 뭐냐? 아버지 밥상에 고기 반찬 하나가 없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 평소라면 미안해. 저녁에 사갈.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영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에 쥔 종이 한 장만이 거대한 바위처럼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평온하다고 믿었던, 아니 평온해야만 한다고 억지로 믿었던 그녀의 일상에 거대한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빚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자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종이가 자신의 35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차가운 시장 바닥에 앉아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영자는 난생 처음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사정하여 대출 신청서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복사본 위에 적힌 김영자라는 세 글자. 영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영자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모음, 급하게 날려 쓴 자음. 35년을 매일 봐온 남편 박상훈의 필체였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대리인 란에는 신우이 박미희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과 웃으며 반찬을 받아가던 신우이가 범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TV 소리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고, 그 개그맨 참 웃기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자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도어락을 열었습니다. 거실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돌리고 있었고 신우이는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안마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영자에게는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에서 구겨진 법원 서류와 은행에서 복사한 신청서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탁자에 떨어진 서류를 본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왔어? 밥은? 밥이 넘어가. 내 명의로 5천만 원 대출. 당신 제정신이야. 영자가 소리를 지르자 신우이가 슬그머니 과일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쭈뼛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게 이번에 진짜 확실한 정보가 있어서 딱 2달만 쓰고 갚으려고 했지. 확실한 정보. 그래서 주식으로 다 날렸어. 2년 동안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여보, 나도 괴로웠어. 당신 알면 놀랄까봐. 남편의 변명은 비겁했습니다. 영자는 신우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고모가 내 인감 훔쳐다 줬어. 언니 훔치다니 말이 심하네. 오빠가 급하다니까 가족끼리 도운 거지. 그리고 언니 가게 잘 되잖아. 그거 좀 갚아주면 안 돼? 신우이의 뻔뻔한 대답에 영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영자를 속 좁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가족이라서 내 이름 도둑질해. 그거 범죄야. 사문서 위조라고. 영자의 고함에 안마의자에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난 노인은 며느리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어디서 여자가 악을 써? 집안 시끄럽게. 아버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제 몰래 빚을. 남자가 큰일 하다 보면 돈 좀 끌어다 쓸 수도 있지. 지아비가 빚을 졌으면 아내가 갚는 게 도리지. 어디서 눈을 부라려? 영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5년 동안 이 집안의 종처럼 살았습니다. 제사 때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전을 붙였고 시아버지 병원비를 대느라 10년 입은 코트 하나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5천만 원의 빚과 여자가 감이라는 호통뿐이었습니다. 제가 갚아요. 제 가게 압류 들어온대요. 가게 넘어가면 우리 다 길거리에 나앉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돈 버는 년이 유세는. 시아버지는 혀를 차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저러시잖아. 나중에 얘기해. 라며 도망치듯 안방으로 숨었습니다. 신우이마저 언니 좀 진정해. 라며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영자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와만사성이라는 액자가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영자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도구, 돈 나오는 지갑일 뿐이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을 넘어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게도 남은 인생도 저들에게 전부 뜯어먹히고 말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벌써 코를 골며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 등짝을 보며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나 호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법지대였습니다. 내가 살아야겠. 영자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딸 지은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집구석에서 그녀를 구해줄 사람은 오직 딸뿐이었습니다. 밤 11시 영자의 긴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가게 문을 열었지만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 유리문에 붙은 평범한 전단지조차 법원 경고장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언제 집달관들이 들이닥쳐 저 낡은 냉장고와 진열대에 붉은 압류, 딱지를 붙일지 모른다는 공포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가게 보증금 3천만 원. 그것이 영자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만약 이것마저 압류된다면 영자는 정말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후 1시 딸 지은이 가게로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영자의 전화를 받고 반차를 내고 달려온 것입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야무진 눈매. 영자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고 있던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지은아. 엄마, 올 시간 없어. 일단 앉아봐. 지은은 냉정했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영자의 공인인증서로 금융 내역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속도가 빨라지더니 이내 한숨과 함께 화면을 영자 쪽으로 돌렸습니다. 엄마, 5천만 원이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냐? 아빠랑 고모가 엄마 신용카드로 카드론도 받았어. 세계 카드사에서 꽉 채워서 2천만 원. 그리고 휴대폰 소액 결제도 매달 한도 초과야. 총 합치면 원금만 8천만 원이 넘어. 영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8천만 원. 멸치를 몇 포대나 팔아야 만져볼 수 있는 돈일까? 계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영자가 잠든 사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몰래 대출을 받고 다시 제자리에 꽂아두었던 것입니다. 그 섬뜩한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러냐? 내가 저들을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영자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힐끔거렸지만 창피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영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지금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야. 아빠랑 고모, 이거 갚을 능력 없어. 할아버지, 요양병원비도 아까워하는 분이야. 결국 이 빚, 엄마가 다 떠안아야 해. 그럼 어쩌냐? 이 나이에 파산이라도 하란 말이냐? 아니, 방법은 딱 하나야. 지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형사 고소해. 사문서 위조랑 사기죄로. 그리고 이혼 소송 같이 진행해. 영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고소, 이혼, 평생 입에 담아본 적 없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가족인데. 그래도 내 아빠인데. 어떻게 감옥을 보내냐? 엄마, 그 사람들은 엄마를 가족으로 안 봤어. 그냥 현금 인출기였지. 엄마가 감옥 안 보내면 엄마가 평생 그 빚 갚다가 죽는 거야. 선택해. 가족 안고 죽을 건지, 엄마 인생 찾을 건지. 딸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지만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3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시집오던 날의 설렘,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끝없는 노동과 인내. 그 모든 시간의 대가가 고작 8천만 원의 빚이라니. 가게 구석에 놓인 거울 속에 늙고 초라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하고 눈가는 짓물러 있었습니다. 영자는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을 맞췄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바닥인 줄 알았던 인생에 더 깊은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역설적이게도 영자에게 기묘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것도 없는 법이었습니다. 영자는 거친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응, 엄마. 변호사. 알아봐, 다오. 제일 독한 사람으로.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가게 밖으로 보이는 시장의 풍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이제 영자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의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일주일 후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편과 시누이에게 경찰서 출석 요구서와 이혼 소장 부본이 동시에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협박 섞인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영자는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그녀는 딸 지은의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나만의 베개를 베고 자는 밤들은 낯설지만 달콤했습니다. 2달 후 가정법원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영자는 묵혀두었던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딸 지은이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영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고개 숙이지 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가족들의 몰골은 초라했습니다. 남편 박상우는 수염을 깎지 않아 까칠했고 시누이 박미희는 눈을 피하며 짝다리를 짚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영자를 보자마자 달려들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독하다. 어떻게 식구들을 경찰서에 넘겨? 남편을 전과자로 만들 셈이야?
전과자가 되기 싫었으면 도둑질을 하지 말았어야지. 영자는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의 고함에 어깨를 움츠렸을 테지만 지금은 그가 한없이 작고 비겁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조정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 측은 뻔뻔했습니다. 가족 공동의 생활을 위해 투자한 것이다. 아내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변호사가 낸 증거 자료들이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대출금이 입금되자마자 도박 사이트와 명품 구매 내역으로 빠져나간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생활비, 시아버지 병원비, 그런 건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며 남편을 질책했습니다. 피고, 이걸 생활비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형사 재판 결과 나오면 실형 면하기 어려울 텐데 지금이라도 채무 전액 인수하고 이혼에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남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신우이는 오빠가 시켜서 한 거야.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는 꼴을 보니 영자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런 사람들을 믿고 35년을 바쳤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영자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목소리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박씨 집안의 며느리, 아내,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제 이름 석자는 관공서, 서류 뗄 때나 쓰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 이름마저 훔쳐서 짓밟았습니다. 영자는 남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돈 8천만 원. 갚으라면 평생 멸치 팔아서라도 갚을 수 있어. 그런데 내 신뢰를 짓밟은 건, 내 인생을 모욕한 건 못 갚아. 그러니까 돈은 당신들이 가져가고 내 인생은 내가 찾아갈 거야. 조정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고 신우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인정이자 영자의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남편과 신우이가 채무 8천만 원 전액을 인수하고 영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며 즉시 이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영자는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초여름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법원 앞 화단에 핀 철쭉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지은이 영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끝났어. 이제 진짜 끝났어. 아니야, 지은아. 영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자리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찼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영자는 딸의 손을 잡고 근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락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35년의 전쟁 같은 결혼 생활이 법원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허무했지만 그 허무함조차 자유로웠습니다. 영자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시장에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의 멸치 다듬기는 어제와 다를 것입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영자 자신을 위해 가게 문을 열 테니까요. 판결이 확정되고 3달이 흘렀습니다. 유난히 무덥던 여름이 가고 시장 골목에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가게 앞 진열대를 닦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20년 넘게 드나들던 가게였지만 공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가게 간판은 그대로 영자상회였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영자상회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족쇄였다면 지금의 영자상회는 김영자라는 한 인간의 당당한 사령부였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아주 환해지셨네. 보약이라도 드셔. 단골 손님인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보약은 무슨. 속이 편하니 얼굴이 펴지는 거지. 영자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35년을 짓누르던 두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소식은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살던 아파트를 급히 처분해 빚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신우이는 지방의 친척 집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밥은 굶지 않을까 걱정했을 테지만 영자는 더 이상 마음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영자에게는 영자의 인생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딸 지은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예쁜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개업 축하해. 진짜 개업은 오늘부터잖아. 지은이 건넨 화분에는 김영자 사장님,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뭉클한 마음에 화분 잎사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내 덕분이야. 아니야. 엄마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엄마가 법원에서 소리칠 때 진짜 멋있었어. 모녀는 가게 안쪽 평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자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새로 만든 입출금 통장이었습니다. 명의자 이름에 김영자 세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거 봐라. 오늘 번 돈. 10원 한 장 안 빼고 다 여기 넣었다. 이제 내 돈은 내가 관리해. 나중에 우리 딸 시집 갈 때 엄마가 멋지게 혼수도 해줄 거야. 엄마 거나 챙겨.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지은이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영자는 딸의 손등을 거칠어진 손으로 쓸어주었습니다. 35년 동안 지켜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하나씩 주워 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좌판을 정리하는 시간, 영자도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드르륵, 쾅. 예전에는 이 소리가 하루를 마감하는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시작될 또 다른 노동의 신호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온전한 휴식으로 들어가는 경쾌한 마침표였습니다. 영자는 가게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묵직한 열쇠의 감촉이 좋았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영자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초승달이 예쁘게 떠 있었습니다. 62세. 작게 움츠려 보았습니다. 남들은 인생 정리할 나이라지만 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김영자로 사는 삶.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영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내일은 시장에 나가면 가장 좋은 멸치를 골라 딸에게 택배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퇴근길엔 자신을 위해 빨간 립스틱을 하나 살 생각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봄은 겨울을 견딘 자에게만 오는 법이니까요. 영자의 봄은 바로 지금부터였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